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무선 이어폰이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2016년 애플이 에어팟을 처음 소개할 당시 100만 대 규모에 그쳤던 무선 이어폰 시장은 올해 2억 2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는 2024년에는 12억 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에어팟 출시 이후 무선 이어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애플은 지난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에어팟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일 제품으로는 가장 많은 5,870만 대가 판매됐죠. 에어팟 프로 성공 이후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무선 이어폰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 소니, 보스 등 글로벌 제조사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으며 가격대도 다양해지는 양상이죠. 지난달 LG전자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무선 이어폰 톰프리를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내년에 선보일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프로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합니다. 애플도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무선 이어폰을 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에어팟 3세대와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에어팟 프로 2세대 등 새로운 제품을 개발 중이죠. 신형 에어팟은 상대적으로 보급형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LG전자가 내년 출시하는 롤러블 폰의 규격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LG전자에 따르면 구글과 LG전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롤러블 스마트폰용 에뮬레이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에뮬레이터에 따르면 LG 롤러블 폰은 화면을 펼치기 전 6.8인치 크기에 가로 1080픽셀, 세로 2428픽셀 해상도를 갖췄고 펼치면 7.4인치 가로 1600픽셀, 세로 2428픽셀 해상도로 확대됩니다. 개발자들은 이 에뮬레이터를 참고해 초기 롤러블 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에뮬레이터 공개로 롤러블 폰 공개 및 출시가 임박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LG전자 롤러블 폰은 내년 3월께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바일 칩셋 제조사 퀄컴이 차세대 스마트폰용 칩셋인 스냅드래곤 888을 발표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88은 대만 TSMC가 아닌 삼성전자가 생산을 맡았습니다. 삼성전자 5나노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스냅드래곤 888은 퀄컴 5G 모뎀이 통합돼 배터리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죠. 6세대 AI 엔진과 아드레노 그래픽 처리 유닛, 그리고 1200만 화소 이미지를 초당 120장씩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이미지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88은 내년 출시할 하이엔드급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거 채택될 전망입니다. 성능상으로 아이폰 12 시리즈에 탑재된 애플 A14 프로세서와 삼성전자 엑시노트 2100 프로세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합니다. 퀄컴 측은 스냅드래곤 888을 시작으로 스냅드래곤 700 시리즈와 600 시리즈, 그리고 저가 400 시리즈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 웨이모가 자율주행 안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웨이모 자율주행차 사고의 대부분이 자율주행 차량이 아닌 인간 운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서 운용한 웨이모 자율주행차 차량 전체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총 주행 거리만 980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들은 2019년 1월부터 21개월 동안 47건의 충돌 사고에 연루됐으며 충돌의 대부분은 다른 인간 운전자의 부주의, 끼어들기, 고의적 공격 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중 18건은 실제로 발생, 29건은 시뮬레이션 상황이었으며 사망자나 중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업들이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웨이모의 이번 주행 데이터 공개는 자율주행차 산업에선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습니다. 웨이모 측은 보고서 공개에 대해 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웨이모 측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주행 데이터와 사고 시뮬레이션을 축적해 나갈 것이며 이를 활용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LG전자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대상으로 5G 스마트폰 특별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오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윙, 벨벳, Q92 등 올해 출시된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수험생에게 카카오 프렌즈가 새겨진 무선 충전 LED 스탠드를 사은품으로 제공합니다. 벨벳을 구매하는 수험생에게 스마트폰 젤리 케이스와 하드 케이스, LG Q91을 구매하는 수험생에게는 스마트폰 그립톡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카카오 프렌즈와 펭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제품 구매 후 LG 스마트폰에 탑재된 스마트 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고 수험표 사진을 보내 수험생 인증을 완료하면 사은품이 발송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리브라가 DM으로 브랜드 명칭을 변경합니다. 페이스북을 포함해 안드레센 호로위츠, 코인베이스, 스포티파이,
리프트, 우버 등 총 27개사가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는 리브라 협회는 이번 DM 출범을 통해 페이스북과는 독립적인 자체 프로젝트로 새 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리브라가 DM으로 변경됨에 따라 리브라 협회도 DM 협회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당초 미국 달러와 유로화, 엔화 등 다수 법정 통화를 아우르는 통화 바스켓 형태의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로 출발했던 리브라는 각국 정부와 금융 당국의 규제로 인해 최근 단일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록 신청을 한 상태이며 조만간 등록 허가가 나오면 DM 출시 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내년 1월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본격적인 감원에 돌입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명예,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 만 56세 임금 피크제 적용 직원과 만 40세 이상의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이 대상입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노사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 명예퇴직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죠. 시중은행이 매년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전환 때문입니다. 비대면 상품이 증가하면서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점차 줄어들었고 점포 폐쇄 속도는 가속화됐습니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 7,281개였던 국내 은행 점포 수는 올해 상반기 말 6,592개까지 줄었습니다. 6개 시중은행 직원 규모는 2016년 74,106명에서 지난해 67,781명으로 7,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 시중은행 신규 입사자 수는 지난해 대비 30%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IT 직군 등 전문직 채용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현장 대응력이 좋고 디지털 전환을 받아들이기 쉽다며 명예퇴직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2일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며 역대 장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1.63포인트 오른 2645.88로 출발해 개장 초반 상승폭을 높이며 장중 역대 최고 기록을 이틀 만에 다시 경신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주요 지수가 신규 부양책 협상 재개 소식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국내 증시에도 좋은 출발을 안겼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1,031억 원을 순매수하며 이날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개인은 649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62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종 실적 상승 기대감에 전날에 이어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바이오 인터넷 주도 종목은 약세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전자가 2.28% 상승했고 철강, 금속, 금융업 등이 강세였습니다. 의약품, 운송장비, 통신업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